형이 말했다. 아빠의 8천만 달러 유산에서 너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내가 그랬잖아. 가족을 버렸다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문서를 펼치며 입을 열자마자 모든 것이 뒤집힐 테니까. 그 순간 형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야. 형, 내가 나에게 한 대로 1000배로 갚아줄게.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가 내리면 더 그렇다. 그날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우리는 강남의 고급 로펌 사무실에 모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압구정의 고층 빌딩들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빛났다. 형, 이준호는 항상 완벽했다. 삼성전자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며 아빠의 사업 제국을 물려받을 유일한 후계자. 나는 이태현, 그저 그림자 같은 동생. 대학을 중퇴하고 해외로 떠난 실패자. 하지만 아빠는 나를 알았다. 아빠는 모든 걸 알았다. 변호사, 김 변호사는 60대 중반의 노련한 남자였다.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은 날카로웠다. 준호 씨, 태현 씨, 고인이 남긴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형은 팔짱을 끼고 앉아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의 미소는 비아냥거림이었다. 태현아, 미안하지만 아빠는 내가 가족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셨어. 내가 그 사고로 인해 그는 일부러 말을 끊었다. 사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5년 전 아빠의 회사에서 일어난 화재. 나는 그날 현장에 있었다. 공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형은 그날 어디 있었을까? 회의 중이라고 했지만 나는 안다. 그는 피했다. 그리고 그 죄를 나에게 떠넘겼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이준호에게는 회사 지분 10%와 현금 2억 원을 유증한다. 나머지 모든 자산, 총 8천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주식, 해외 계좌는 이태현에게 이전한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형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가 태현이를? 그놈이 가족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쳤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형, 왜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변호사가 덧붙였다. 고인은 특별 지시사항을 남기셨습니다. 태현 씨가 5년간의 속죄를 마쳤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증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그 증거는 형의 무덤이었다. USB 드라이브 하나, 그 안에 담긴 것은 형의 이메일, 통화 기록, 그리고 화재 당일의 CCTV 영상. 형이 공장 매니저에게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점검을 생략하라고 지시한 내용. 그리고 화재 발생 후 형이 나에게 내가 책임져. 내가 현장 감독이었잖아 라고 속삭이던 녹음. 나는 그날 형의 지시를 따랐다. 왜? 형이 아빠에게 태현이가 무능해서 라고 헐뜯었기 때문이다. 나는 속죄했다. 5년간 해외에서 일하며 증거를 모았다. FBI와 협력해 형의 뇌물 스캔들을 파헤쳤다. 아빠는 죽기 직전 나에게 편지를 썼다. 태현아, 내가 진실을 밝히면 모든 걸 줄게. 형은 용서할 수 없어.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가짜야. 변호사님, 이 USB는 위조된 거예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법원에서 검증됐습니다. 준호 씨, 당신의 회사 내 뇌물수수 기록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인은 이미 경찰에 제보하셨습니다. 형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형, 이게 시작이야.
내가 나에게 한 배신, 이제 갚을 차례. 그날 이후 형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언론은 삼성 임원의 뇌물 스캔들로 도배됐다. 형수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에 따른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나는 유산을 받아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샀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매일 밤 화재로 죽은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중 한 명은 내 대학 동기였다. 형은 그날 나를 이용해 승진했다. 태현아, 내가 희생하면 형이 아빠 설득할게. 내 미래를 위해 그 말에 속아 넘어간 내가 바보였다. 한 달 후, 형이 내 집으로 찾아왔다. 비를 맞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태현아, 제발 도와줘. 경찰이 쫓아와. 내가 증언만 철회하면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들였다. 거실에 앉힌 후 위스키를 따라주었다. 형, 왜 나한테 왔어? 내 친구들, 그 재벌놈들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놈들 다 배신했어. 나 혼자야. 나는 웃었다. 배신당하는 기분 어때? 나처럼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그 화재는 실수였어. 비용 때문에. 하지만 내가 책임지면 끝날 줄 알았어.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다. 용서. 불가능했다. 하지만 죽일 수도 없었다. 나는 복수를 선택했다. 좋아, 형,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뭐든 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화재를 내가 지시했다는 걸 인정해. 그리고 아빠의 죽음도. 형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의 죽음. 그건 심장마비였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형의 내가 스트레스 주려고 약을 타놨어. 그날 내가 아빠 차에 손대는 걸 봤어? CCTV에 찍혔어. 형은 부정했다. 거짓말. 증거 없어.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했다. 나는 USB를 다시 꺼냈다. 이번엔 아빠의 차 블랙박스 영상. 형이 약병을 만지작거리는 장면? 이게 내 비밀 두 번째야. 아빠는 내 뇌물을 알았어. 그래서 유언장을 바꾼 거지. 형은 무너졌다. 울면서 빌었다. 살려줘. 가족이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족. 내가 가족을 배신한 순간 끝났어. 나는 형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대신 더 잔인한 복수를 했다. 형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다. 해외로 가. 내가 돈 줄게.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 그리고 내 이름 바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속였다. 그 돈에 추적 장치를 달았다. 형이 미국으로 도망친 후 나는 그의 신분을 FBI에 넘겼다. 그는 다시 잡혔다. 이번엔 국제 뇌물 혐의로. 형수는 증언했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됐다. 그러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도 변했다. 유산을 관리하며 나는 아빠의 회사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원한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회사를 개혁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언론은 나를 배신의 동생이라고 불렀다. 형을 함정에 빠뜨린 야심가.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 형을 동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준호 씨는 실수한 거지. 태현이는 너무 잔인해. 고조는 형의 재판 날이었다. 법정은 10,000원이었다. 형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나는 증인석에 앉아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판사가 물었다. 태현 씨, 왜 형을 용서하지 않았나요? 나는 대답했다. 용서는 약함입니다. 정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형의 눈빛에 어렸을 적 추억이 스쳤다.
형이 나를 업고 강을 건너던 날, 그 형이 어떻게 변했나? 재판 중 트위스트가 터졌다. 형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내 이메일, 내가 형에게 화제를 내 탓으로 돌리자고 제안한 내용. 가짜였다. 형이 조작한 거 이 태현이가 주도했어. 동생이 나를 함정해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충격받았다. 형은 끝까지 나를 끌어내리려 했다. 태현아, 내가 시작했어. 내가 질투해서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다. 그날 밤 나는 형의 감방을 찾았다. 철창 너머로 그는 웃었다. 봤지?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미소는 나의 그것과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똑같아. 배신의 피를 이어받은 괴물들. 형,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속삭였다. 다음 날 나는 증언을 바꿨다. 형은 무죄. 모든 건 내 실수.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형은 풀려났다. 하지만 나는 유산을 포기했다. 회사를 노동자들에게 넘기고 해외로 떠났다. 형은 자유를 얻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고 가족은 흩어졌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산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영원한 상처. 사람들은 논쟁한다. 내가 영웅인가, 악당인가? 형은 용서받아 마땅한가, 아니면 벌받아야 하나? 나는 웃는다. 왜냐하면 배신은 끝나지 않으니까. 형의 말에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형을 더 자극했다. 태현아, 왜 웃어? 미쳤어. 그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김 변호사가 중재했다. 진정하세요. 유언은 명확합니다. 나는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영상은 형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화재 당일 공장 문이 잠긴 채 불길이 치솟는 장면. 그리고 형의 지시 메일, 안전설비 예산 삭감. 태현이가 감독하니 문제없음. 아빠의 장례식 날 형은 나를 피했다. 내가 왜 왔어? 내 탓에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셨어.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해외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이었다. 5년간의 망명 생활. 뉴욕의 작은 사무실에서 형의 비리를 추적했다. 아빠의 편지 한 통이 모든 걸 바꿨다. 태현아, 형이 내 인생을 망쳤어. 증거를 모아. 내가 도울게. 아빠는 병상에서조차 형을 의심했다. 화재는 2020년 여름 인천 공장에서 일어났다. 아빠의 반도체 회사, 나는 신입으로 들어가 현장 감독을 맡았다. 형은 본사에서 효율화를 외쳤다. 태현아, 내가 잘하면 승진시켜줄게. 하지만 그날 불이 났다. 노동자 12명 사망. 나는 구조에 나섰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형의 지시로. 경찰 조사에서 나는 감독 미흡도로 기소됐다. 형은 증언했다. 동생이 무능했어요. 나는 감옥 2년,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가족은 나를 버렸다. 아빠만이 기다려라고 했다. 유언장 읽기 후 형은 변호사를 위협했다. 이건 무효야. 재심 청구할게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차분했다. 이미 공증됐습니다. 태현 씨, 자산 이전 서류에 서명하세요. 나는 서명했다. 8천만 달러. 아빠의 제국. 형은 비틀거리며 나갔다. 이게 끝이 아니야. 태현아. 그의 눈빛은 살기였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빠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형은 어렸을 적부터 야심만만했어. 내 엄마 죽음 후 나를 이용했지? 하지만 너는 다르다. 진실을 밝혀 엄마의 죽음. 교통사고. 형이 10대 때
아빠의 차를 몰다 실수로. 형은 책임을 피했다. 아빠, 제가 운전한 거 아니에요. 가짜 알리바이. 나는 그때부터 형을 의심했다. 다음 날 언론이 터졌다. 삼성 임원 아들, 유산 상속 전쟁 형의 이름이 실려 있었다. 그는 나를 배신자 동생으로 몰았다. SNS에서 태현이는 돈에 눈먼 놈씨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형제는 원래 하나였는데. 형의 전화가 왔다. 태현아,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홍대 카페에서 기다렸다. 형은 늦었다. 마침내 나타난 그는 수척했다. 돈 좀 빌려줘. 회사에서 잘렸어.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형, 왜 나한테? 그는 울먹였다.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웃기다. 화재 때 가족이었어.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건 실수였어. 내가 감독이었으니. 나는 형의 뇌물 기록을 보여줬다. 이게 실수야? 중국 업체의 5억 뇌물의 형은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알려줬어. 죽기 전 형은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카페 문을 잠갔다. 아니, 장난. 그냥 문만 닫았다. 형, 이제 내가 속죄할 차례야. 그는 빌었다. 제발, 경찰에 말하지 마. 그날 나는 형을 풀어줬다. 하지만 추적을 시작했다. 사설 탐정 고용. 형의 일거수일투족. 그는 옛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모두 거절. 형수는 너 때문에 망했어 라고 소리쳤다. 그의 딸, 지은이는 학교에서 다빠 범죄자라고 놀림받았다. 형은 술에 취해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죽이고 싶어, 태현아. 나는 회사를 물려받았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 대표와 만났다. 사장님, 안전이 우선입니다. 나는 예산을 늘렸다. 하지만 옛 상처가 있었다. 당신 동생이 우리 동료 죽였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갚겠습니다. 형의 반격이 왔다. 익명으로 내 사진을 유포. 태현, 마약 중독자 가짜였다. 하지만 주가 하락. 나는 분노했다. 형을 찾아갔다. 그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형수가 나왔다. 준호는 자해하려 해요. 안으로 들어가니 형이 팔에 상처를 내고 있었다. 태현아, 끝내자. 같이 죽자. 그의 눈은 미쳤다. 나는 그를 안았다. 형, 왜 이렇게 됐어? 형의 자해는 연극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경찰에 태현이가 날 때렸어 라고 진술. 나는 조사받았다. 증거 없어요.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 형은 병상에서 웃었다. 봤지? 이제 너도 타락해. 나는 아빠의 죽음을 파헤쳤다. 병원 기록. 심장마비. 하지만 약물 검사에서 이상. 디곡신 과다. 형의 지문이 병원 CCTV에. 형, 아빠를 죽였어. 그는 부정. 아니야. 내가 함정이야. 회상, 아빠의 마지막 날 병실에서 태현아, 형 조심해라고. 형은 방문하며 자빠, 태현이 유산 노려요라고 속삭였다. 녹음이 있었다. 형은 반격. 내 해외 연인에게 연락. 태현은 사기꾼 주 그녀는 떠났다. 나는 무너졌다. 왜, 형? 재판날 이 형의 변호사 태현의 가짜 증거, 법정 소란. 나는 증언. 형의 뇌물, 화재 지식, 하지만 형의 이메일 조작 드러남. 태현이 주모자. 관중은 난임. 일부 형 동정, 일부 태현 정의. 나는 말했다. 형 무죄. 내 실수 충격. 형 자유.
하지만 그는 나에게 고마워. 형제라고. 가짜. 나는 떠났다. 형은 빈 껍데기. 사람들은 태현이 용서했나, 아니면 더 큰 복수, 논쟁. 나는 웃는다. 배신은 순환.